이게 약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EV5가 출시된다는 건 원래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갑자기 테슬라가 시장 가격을 확 낮춰버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히려 맨날 가격을 올린다고 욕을 먹는 테슬라를 보고 안심했을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판도가 완전 뒤집히고 있잖아요. 모델3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출시 목표 가격이 3,600만원이라고 하고 모델 Y는 후륜구동 모델뿐만 아니라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모델까지 추가로 가격을 또 내렸습니다. 평균 보조금 800에서 1000만원 정도만 생각해도 모델 3 같은 차들은 2천만원 중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도 지금 머리가 꽤 아플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토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 원래 계획했던 가격보다 낮춰야 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공개된 EV5의 국내 판매 가격을 살펴보고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V5 실물 모습이 공개됐죠. 이달 25일에 열리는 중국 청도 오토쇼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먼저 이미지부터 공개됐습니다. 유출이라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정식 공개죠 뭐. 이게 기존에 계속 보던 콘셉트카가 아니라 양산 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EV9하고 EV6의 좋은 점만 빼다 박아서 호불호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앞모습은 EV9부터 시작된 세로형 헤드램프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밀리 룩이 눈에 띄고요. 뒷모습은 EV6처럼 양쪽이 연결된 세로형 테일램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EV6보다 각져서 셀토스랑 비슷한 느낌도 있고 확실히 요즘은 기아 디자인이 호불호 없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스포티지 같은 차들이 풀체인지 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에 배터리 용량하고 가격부터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기본 모델 가격이 5천만원대, 롱레인지 모델은 5,700만원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은 중국 시장 가격이 아니라 국내 판매 가격이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토레스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배터리 스펙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가 가격 다음 배터리일 것 같은데 결국 소문대로 중국은 LFP 그 외의 해외 시장은 NCM 배터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죠. 우리나라도 NCM 배터리 모델이 출시된다는 건데 배터리 용량도 상당합니다. EV6가 77.4kWh짜리 배터리를 쓰잖아요. 그런데 EV5는 이거보다 훨씬 큰 82kWh짜리 배터리를 쓴다고 합니다. 아직 환경부 인증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롱레인지 모델은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크기는 더 작고 배터리 용량은 더 커졌으니 배터리 효율이 더 잘 나올 수밖에요. 환경부 인증 데이터가 나오면 못해도 500km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포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에 사용되는 800V 고전압 시스템 대신 400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50kW짜리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대신 가격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상쇄가 가능한 단점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토레스 전기차가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LFP 배터리 관련해서 EV5는 논란이 없다는 게 하나 있고 가격 차이가 토레스 전기차랑 생각보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토레스 전기차는 최하위 트림으로 구매하면 되는 차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가격이 4,850만원이고 우리나라 평균 보조금을 생각하면 3,85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EV5 롱레인지 모델은 평균 보조금을 더해도 4,700만원 정도라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기본 모델이죠. 5천만원대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아직 기아 내에서 가격을 고민 중이란 거죠. 이럴 때는 이미 팔리고 있는 차들을 가지고 추리를 해보면 됩니다. EV6 가격을 보면 롱레인지 모델 시작 가격이 5,260만원이고 스탠다드 모델은 4,87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위 트림인 어스는 시작 가격이 롱레인지 모델은 5,936만원, 스탠다드 모델은 5,130만원입니다. 최하위 트림 기준으로는 400만원 정도, 상위 트림 기준으로는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냥 딱 중간인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도 얼마인가요? 롱레인지 모델이 5,700만원이면 스탠다드 모델은 5,100만원이란 소리죠. 여기에 평균 보조금을 더하면 4,1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토레스 전기차랑 가격 차이가 250만원 정도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죠.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면 모르겠는데 250만원 차이에 배터리 스펙도 이 정도 차이를 보인다면 토레스 전기차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 기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 책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내리고 있는 이유랑 같은 맥락인데 EV5는 원래
원래 중국 전략형 모델로 출시하기로 했던 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국 브랜드를 견제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왜? 중국 자국 브랜드가 너무 많아지면서 테슬라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전기차라고 괜찮았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국 시장 내에서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은 이걸 강조해야 했던 겁니다. 바로 수입차지만 중국산 전기차보다 저렴하거나 가격을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냥 감정이입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산차 브랜드가 갑자기 많아져요. 대충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주면 탈만한 차가 꽤 많아요. 그런데 뭔가 좀 2% 부족한 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시장 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대요. 이 와중에 갑자기 유명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산차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신차를 출시한다? 그러면 아무리 자국 브랜드 우위로는 있다 해도 수입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낮추는 게 필요했던 거고 그중 하나의 수단이 중국 시장 내에서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변수로 떠오른 거죠. 테슬라도 가격을 낮출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내릴 줄은 몰랐다 이겁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모델 Y는 4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 모델 3는 출시 목표 가격이 3,6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2천만 원 중반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가격을 어떻게 이기나요? 중국 브랜드도 아니고 테슬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변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테슬라 덕에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좀 더 타이트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500만 원으로 출시하려던 걸 5,200만 원에 출시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게 현재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가격으로 출시를 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맞춰야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5천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돼서 보조금 포함 4천만 원대로 살 수 있게 된 거고 이건 결국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야 기업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을 내려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전기차를 조금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테슬라는 작년에 영업이익률 17%를 넘겼습니다. 제조 산업에서 보기 드문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격을 계속 내리는데도 여전히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랑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유지 중입니다. 이건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최근에 영업이익률 12%를 찍은 걸로 알려졌었죠. 이게 자동차 기업 중에선 당연히 상위권이고 테슬라 바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당연히 기아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 같은 큰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가격을 내리는 현상 자체를 손해를 본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오히려 박리담회를 통한 점유율 장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가격을 죄다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게 되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박리담회 전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든 기업은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최대한 기울기 마련이고 이게 결국 뒤에 나올 차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다른 경쟁 브랜드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라서 소비자들은 그저 이런 경쟁을 관전하며 즐기면 그만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국산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중국 시장은 이미 저가형 전기차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심지어 폭스바겐도 ID3 같은 걸 2천만 원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토레스 전기차 EV5 모델 3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레스 픽업 트럭 EV4 아이오닉2 ID 시리즈 이런 차들이 연이어 출시될 거잖아요. 이게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가격 안정화가 본격화된다는 건데 문제는 KG 모빌리티한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기아까지 저가형 전기차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레스 전기차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가격이 가려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토레스 전기차에 3천만 원대 구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저렴하게 생각되는데 이게 조만간 평균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비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걸 개선할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재밌는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싸운다는 건데 이게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거라서 기대되는 게 참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